자, 투자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 크래프톤 관련해서 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좀 목 상태가 좀 안 좋다 보니까 이야기하다가 좀 목소리가 좀 갈리는 좀 그런 목소리가 좀 나올 수도 있거든요. 좀 그런 부분들은 좀 여러분들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뭐 크래프톤 같은 경우는 사실 이게 이제 게임주 진짜 좀 암울하죠. 지금 시장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뭐 추세는 진짜 좋았어요. 이때 당시만 해도 이때가 2023년 9월 25일 이때 이제 바닥을 잡고 나서 계속해서 주가가 쭉 위로 올라가서 이때 당시 이제 고가를 찍었을 때가 언제냐면은 이때가 이제 2025년 4월이죠. 작년이죠, 작년. 그러니까 이제 거의 아직 뭐 1년까지는 안 됐지만 한 10개월 정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엄밀히 따지면 10개월 정도 지금 계속 눌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제 이게 게임주들이 시장은 좋지만 주도 섹터로서의 좀 자리를 못 잡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어떻게 보면 이제 수급이 게임 쪽으로는 아예 몰리지가 않는 거죠. 전부 다 AI 카테고리 안에서 뭐 원전부터 시작을 해서요. 전력부터 로봇 뭐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신재생 쪽도 들어가고요. ESS, 2차 전지, 뭐 그리고 HBM 이런 쪽으로 이제 전부 다 수급이 이동을 해주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모멘텀이 좀 약한 게임주들 같은 경우가 계속 밀릴 수밖에 없는 그런 현상들이죠. 왜냐면 이제 단주 거래로만 계속 밀리는 거죠. 매수는 들어오진 않고 계속해서 매도만 나오는 그런 현상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마 게임주들의 지금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진짜 좀 많이 암울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일단은 반등의 도약을 좀 준비를 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일단은 추세를 보니까 이때 이제 10개월 전에 고가를 찍고 나서 쭉 빠졌던 부분대에서 일단 지금 추세 돌파를 시켜 주려고 하는 것 같거든요. 거리량도 계속 밑으로 밀려 있었다가 돌파가 한번 나왔죠. 거리량도 한번 터졌습니다. 자, 일단 거리량이 터졌다라는 부분들은 사실 이게 뭐 개인들이 관심을 가지는 부분들이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금투 쪽에서 좀 관심 가지는 것 같고요. 그리고 기관 쪽, 그리고 사모펀드 쪽, 연기금, 그리고 이제 기타 법인 쪽에서 좀 들어오는 것 같아요. 일단 이제 기타 법인에서 들어온다라는 것은 크래프톤 쪽이랑 좀 연관성이 있는 쪽이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재료에 대한 부분들을 면밀히 알고 있는 그쪽 수급이다 보니까 그쪽 수급이 좀 최근에 강하게 들어와 준다라는 게 좀 뭔가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좀 기업을 좀 찾아보니까 있긴 하더라고요. 그 AI 쪽 관련해 가지고 한번 재료가 좀 엮일 수가 있겠구나. 라는 게 좀 예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만약에 크래프톤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반대로 아직 좀 수익을 뭘 봐야 될지 모르시는 분들한테는 한 번쯤은 투자를 해볼 수 있는 또 값어치가 있지 않을까? 좀 개인적으로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한번 재료를 좀 체크를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3일 전에 이 프로젝트 제타에 대한 이슈가 일단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전술 MOBA 쪽과 배틀 로얄에 대한 부분들에 이뭐 결합을 시켜가지고 신작에 대한 프로젝트 이야기가 좀 있더라고요. 그리고 일단 이제 실적에 대한 부분들 이야기도 있었죠. 역대 최대 매출 썼다라는 이야기. 그리고 이제 배그에 대한 부분들도 이야기가 차차 또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이제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이야기가 슬슬 나와주면서 이 AI 쪽에 대한 연관성의 뉴스들도 차차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아마 한 번좀 뛸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 제가 그 크래프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 건데 일단 제가 이제 주요 체크 포인트를 좀 세 가지로 이렇게 요약을 해서 좀 가지고 왔습니다. 첫 번째는요. 일단 뭐 AI가 이 게임의 콘텐츠 소비 방식을 바꾸고 있는 그 흐름 속에서 시장은 결국엔 크래프톤을 이제는 단순히 게임사로 이제 보지 않고 아마 AI 기반의 운영 그리고 IP 확장 역량을 갖춘 게임 테크 기업으로 재평가를 할 가능성이 높겠구나 라고도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작년 매출을 보니까 3조 한 3천억 원 정도. 일단은 22%가 올랐고요. 영업이익이 사실 뭐 마이너스 10%이긴 하지만 뭐 1조 정도가 지금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고 발표 이후 이제 핵심 쟁점은 뭐냐면 비용 부담을 올해 신작이랑 플랫폼 확장으로 상쇄를 시킬 수 있겠느냐. 이게 일단은 관건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제 올해 3월에
지금 업데이트를 좀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2분기에 블랙버진 오픈 베타 테스트 성과가 일단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멀티 IP 전환의 증거로 일단은 찍힐지 이 두 시점이 주가의 분기점이 좀 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드는데 아마 일단 제가 보기에는 단기적으로 상승을 해줄 만한 재료는 일단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기타 법인 쪽에서도 좀 모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헤드라인에 대한 부분들을 좀 이렇게 가지고 왔어요. 게임테크 기업으로 재도약을 할 수 있을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제가 좀 이렇게 가지고 왔는데 이거 좀 날짜 잘못됐네요. 제가 2월 11일인데 10일로 되어 있네요. 10일로. 이거 여러분들 좀 체크 11일로 하시면 됩니다. 오늘 날짜 기준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 지금 시장이 보는 새로운 시각 기준을 좀 놓고 보니까요. 일단 지금 게임사로 보면은 사실 이제는 좀 설명이 부족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면은 시장 자체가 이제 이 크래프톤을 바라보는 게 단순히 그냥 IP를 길게 굴리고 거기다가 신작을 붙이고 또 AI로 운영 효율을 끌어올리는 게임 테크 기업으로 이제 보지 않을까? 라는 부분들에 기업 가치 재평가가 들어가지 않을까? 좀 이런 궁금증이 생기더라고요, 이제는. 왜냐하면 지금 글로벌 대형사들이 한 번 판매로 끝나는 그 패키지 모델보다 결국에는 뭐냐면 라이브 서비스로 이 체류 시간을 늘리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게임에. 그럼 체류 시간을 늘리는 구조에 계속해서 무게를 둘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게임이 재미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결국 체류 시간이 늘어난다는 것은 유저들이 게임이 재미가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게임을 플레이를 하고 접속을 한다는 거다 보니까 이 체류 시간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겁니다. 체류를 해야 또 그게 현금성 자산, 즉 캐시로 이어질 수가 있잖아요. 유로 아이템을 판매를 한다든지 현금성으로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많은 게임사들이 이 체류 시간에 중점적으로 집중을 좀 많이 하는 부분들인데 이 테이크 투가 GTA 6 일정 변화만으로도 변동성을 최근에 좀 키웠었죠. 왜냐면은 많은 사람들이 좀 기대했던 부분들이 이 테이크 투 사례였거든요. GTA 6. 이게 원래는 제 기억상으로 작년에 나왔어야 됐어요. 작년 하반기 때인가요? 그때 그 GTA 6 나온다라고 한창 막 이야기가 나왔었거든요. 근데 이게 밀렸어요, 또. 그 일정이 조금 더 뒤로. 일정이 좀 밀리니까 또 그게 변동성을 또 확대를 시켜줬습니다. 테이크 투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만 좀 놓고 보니까 결국 이게 IP 지속성과 운영 역량이 결국엔 기업 가치를 좌우를 하고 있다라는 신호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관심을 가지는 게임에는 민감하게 반응을 한다라는 거죠. 자, 크래프톤이 지금 계속해서 돈을 벌고 있는 그 캐시카우 구조는 뭐죠? 그 게임 이름이 제가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배틀그라운드인가요? 예, 배틀그라운드. 그 게임. 지금도 여러분들 PC방 가면은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요. 이거 게임을. 진짜로.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 하나의 히트작들이 나오면은 이 히트작을 통해 가지고 여러 개의 또 어떤 게임에 대한 부분들의 IP를 영감을 받아가지고 만들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의 구축 서비스만 제대로 만들면은 여러 개의 IP로 또 분산을 시킬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이 또 조성될 수가 있는데 이거 하나가 힘든 거죠. 솔직히 이거 하나가. 막말로 저희 지금 국내에 상장되어 있는 게임 업체들 중에서 지금 성공하고 있는 게임 업체들이 몇 안 되죠. 일단 NC, NC는 리니지가 있잖아요. 그리고 크래프톤, 배틀 그라운드가 있고요. 그리고 또 뭐가 있죠? 펄어비스 있죠. 펄어비스는 뭐가 있습니까? 검은 사막이 있잖아요. 검은 사막도 장수 게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 이렇게 대형 게임사들이 하나하나씩 장수 게임을 가지고 있는 게 안정적인 캐시카우를 일단은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걸 기반으로 해서 새로운 IP를 또 도출을 시킬 수도 있는 부분들이고요. 근데 이제 그게 AI 기술에 이제 결합을 시키는 거죠. 게임도 이제. 이제 지금 차차 어떻게 되냐면 시대가 갈수록 여기 지금 사진도 보시면 이렇게 뭔가 쓰잖아요. 이렇게 고글을. 이제 이런 이제 가상 세계 뭔가 이제 뭐 그 일상생활을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뭔가 안경 같은 걸 쓰면서 가상에서 게임을 할 수 있는 사실 지금 이제 얘기만 들으면은 이게 과연 될까 싶긴 하죠. 근데
아마 여러분들 애플에서 작년인가요? 재작년인가요? 그거 내놨었잖아요. 그 안경 똑같은 거. 이거 제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이름이 그거 내놨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시대가 머지않아서 오지 않을까 싶은 거죠. 우리가 정말로 그 애니메이션에서만 보던 이런 세계가 진짜 오지 않을까 싶은 거죠. 그러면 이제 결국 게임 테크 기업들도 이쪽의 결합에 나설 수밖에 없는 시대가 온다라는 거죠. 그걸 지금 준비를 하는 과정들이 오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저는 좀 그렇게 바라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크래프톤의 숫자를 지금 보면요. 2월 9일 날에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2025년도에 매출이 3조 정도, 3조 한 3천억 원 정도가 나왔고요. 이게 이제 매출만 딱 놓고 보면은 22%가 늘었어요. 여기 제가 전놨죠. 22.8%가 늘었고요. 근데 반대로 영업이익은 한 마이너스 10% 정도가 깎였어요. 그러니까 외형이 확대가 됐는데 이익이 둔화가 됐다라는 거죠. 결국에는. 그러다 보니까 지금 PER이 얼마냐면은 20배 정도 되거든요. 지금 PER이. 그럼 20배면은 이게 잘못 해석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어, 밸류에 대한 부담으로 해석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밸류 지금 PER이 20배가 넘는데 너무 가격이 비싼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주가 보면은 10개월간 빠졌잖아요. 10개월간. 근데 이제 이게 보유를 하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와, 이거 어디까지 빠져? 라는 인식인데 반대로 없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영업이익이 둔화가 됐고 외형이 확대가 됐는데 이익이 둔화가 됐네. 근데 PER은 20배 수준이네. 이거 너무 비싼 거 아니야? 이렇게 또 뭐 프레임 자체가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가진 자와 안 가진 자의 프레임 차이가 되지 않을까 싶은 거죠. 그럼 결국 이 프레임을 바꾸려면은 뭔가 반전을 쓸 만한 크래프톤은 카드가 필요한 상황이었던 거죠. 반전 카드가. 게임주들은 사실 지금 상황에서 반전 카드는 뭐예요? 신작, 아니 뭐 대규모 업데이트를 통해서 어떤 실적이 올라갈 만한 그런 근거적인 요소, 그런 부분들인데 지금 상황에서 일단은 크래프톤의 3대 핵심 사업 추이를 하게 되면 이게 세 가지를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현재 상황에서는.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이 이거죠. 배틀그라운드 쪽, IP. 매출 비중이 약 한 85% 정도. 현금 흐름에 대한 엔진을 전부 다 이쪽에서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죠. 결국에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배틀그라운드의 트래픽 둔화와 신작 가시성이 어떻게 보면은 현재 증권가에서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기는 한데 사실 이제 신작에 대한 파이프라인이 또 없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AI 기술에 대한 부분들이 이야기도 이제 슬슬 나오기 시작을 해요. 그렇다고 또 매출이 또 안 나오는 건 아니에요. 이익률은 둔화가 되기는 했지만 그러다 보니 사실 이제 참 애매한 거죠. 근데 이제 밸류로만 놓고 보면은 비싸다라는 평가가 많은 거죠. 증권가에서도 굉장히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크래프톤을 판단을 할 때는. 그래서 이 현금 엔진 자체로만 딱 놓고 보면요. 지금 상황에서 어, 입력 기준으로 딱 놓고 보면은 비중이 거의 얼마나 되죠? 딱 보면은 전체 매출 기여도의 85%를 차지를 합니다. 크래프톤에. 자, 그리고 인도 매출이 한 15%가 돼요. 인도 시장 쪽에.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 인도 시장 쪽의 매출이 15%까지 확대가 됐기 때문에 현금 흐름을 지탱을 하고 있다라고도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죠. 근데 이게 또 잘못 해석을 하게 되면 뭐냐면 단일 IP에 의존을 하고 있다라는 것도 해석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리스크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단일 IP에 의존을 너무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배틀그라운드 하나에만 너무 의존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3월 업데이트 로드맵에서 결국엔 지금 꺼내든 카드가 이거였어요. 과금 구조랑 트래픽 유지 전략에 대한 부분들을 함께 제시를 앞두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축이 리스크가 아니라 결국에는 현금 엔진으로 재해석이 될 여지가 있다라는 거죠. 일단은 예정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번 3월 업데이트 로드맵에서 자 그래서 이제 신작 축으로만 우리가 좀 놓고 보면요. 사실 이제 신작이 없는 건 아니죠. 신작이 있습니다. 두 가지의 좀 신작이 있는데요. 첫 번째 신작은 콘솔 쪽.
두 번째는요, 블랙 버지 쪽입니다. 자, 이제 이거는 뭐 옛날 그 우리 그 심즈 있죠. 심즈와 거의 비슷한 게임이라고 좀 보시면 돼요. 인조이. 인조이는데 사실 지금 이미 나온 상황이죠. 그리고 블랙 버짓이 지금 오픈 베타 테스트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인조이도 지금 이게 생각보다 사람들이 좀 많이 하더라고요. 현실감이 좀 있다라고 해가지고 좀 사람들이 많이는 하고 있는데, 크래프트는 어떻게 보면 좀 새로운 신작이죠. 예상치 못했던 신작. 근데 블랙 버짓 같은 경우도 사실 어떻게 보면 좀 새로운 변화예요. 왜냐 배틀그라운드 같은 경우는 FPS 게임이잖아요. 근데 이제 이거는 사실 FPS가 아니라 또 MMORPG도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옛날 그 심즈 감성을 좀 살린 그런 게임이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일단은. 그래서 일단은 이 얼리 액세스 단계에서 빠른 판매 속도를 일단은 지금 기록을 했어요. 인조이가. 그러면서 1분기 콘솔이랑 DLC 쪽에 대한 확장으로 플랫폼 다변화가 현재로서는 또 예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반대로 2분기에는요. 블랙버짓이 지금 오픈 베타와 사전 예약 부분들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두 타이틀이 만약에 흥행 궤도에 오른다라고 하게 되면은 매출 구조가 이제는 어떻게 되냐면, 일전에는 이 배그의 단일 엔진에서 이제는 뭐가 되죠? 멀티 IP 엔진으로 바뀐다라는 거죠. 아마 이 기대감도 지금 크래프톤이 좀 들어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세 번째 축이 뭐가 되냐면, AI 쪽에 대한 부분들의 게임 체인저가 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겁니다. 이 AI NPC 같은 경우는 이제 쉽게 말하면은 24시간 동안 일하는 운영 인력을 게임 안에 심는 거거든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게임을 하다 보면 오류가 나기도 하고, 뭐 이제 각가지 뭐 어떤 그 개선 사항이나 점검 같은 거 하죠. 근데 이 점검이 곧바로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심는 거죠. 쉽게 말하면 AI 비서 같은 거를 게임 안에 심어 놓는 거죠. 그래가지고 24시간 동안 게임을 체크를 해가지고 어떤 오류가 생기거나 점검을 할 게 생기면은 곧바로 들어가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이제 유저들의 편의성을 더 높여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벤트 대응이나 상호작용, 반복 컨텐츠 설계를 자동화를 시키면서 동일 인력으로 어떻게 보면 더 많은 컨텐츠를 굴릴 수가 있게 되는 효율성을 높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작 공정에서도 어떻게 보면은 이 딥러닝 툴을 적용을 시켜야 되고요. 또 그에 따른 개발 리드 타임을 또 줄일 수도 있고. 근데 이제 이 부분이 올해 이후에 마진 개선의 숨은 또 변수로 작용을 시킬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죠. 왜냐면 이제 이 세 가지가 굉장히 획기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왜냐면 이제 게임을 좋아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새로운 패러다임 변화거든요. 왜냐면 그 게임 게시판만 가면요. 악플도 많고요. 뭐 긍정적인 글도 많아요. 근데 이게 사실 점검이 곧바로 이루어지지 않는 게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대응이 된다고 하게 되면은 게임을 좋아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획기적인 거죠. 체류 시간을 더 늘릴 수 있는 또 하나의 장치가 될 수도 있는 부분들이기도 한 거죠. 자, 그래서 음, 크래프톤은 이벤트 핵심 체크 포인트는 딱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요, 3월에 배틀그라운드 쪽에 대한 부분들의 업데이트 로드맵이겠죠. 이게 이제 결국에는 트래픽을 얼마나 방어를 시켜줄지, 그러면서 매출에 대한 부분들의 설계가 얼마나 구체적으로 제시가 되는지, 그렇게 되면 이제 자연스럽게 밸류에 대한 디스카운트가 일부 해소가 될 가능성이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건 사실 이제 뭐 지금 나온 상황이다 보니까 DLC 쪽에 대한 부분들의 확장이 얼마나 크게 나오냐, 또 그에 따른 플랫폼의 다변화가 얼마나 나오냐 부분들을 모니터링 체크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고요. 두 번째로 이제 봐야 되는 건 이거죠. 블랙버짓 신규 IP. 이 블랙버짓에 대한 오픈 베타 테스트의 반응입니다. 만약 이게 초기 접속자와 과금 전환율이 기대치를 만약에 생각보다 넘으면은 아마 여기 제가 밑에 적어 놓긴 했지만 시가총액 20조 이상을 재도전을 할 수 있는 그 논리가 힘을 얻을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싶어요. 이게 만약에 흥행을 하면은. 왜냐하면 이미 수익성을 내고 있는 단일 IP가 또 존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인조이가 그래도 콘솔 쪽에서 생각보다 흥행을 하고 있고요. 블랙버즈까지도 만약에 같이 흥행을 한다고 하게 되면 시가총액 20조 이상은 충분히 논리가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체크 포인트와 밸류를 좀 놓고 보게 되면요. 사실 이제 그 위에서 다 이야기했던 부분들이죠. 결론이에요, 결론. 결국 이제 이거 봐야 된다라는 거죠. 로드맵. 그리고 블랙버지 쪽. 그리고 이제 AI 기술에 대한 적용 가시성, 이게 이제 마진 개선의 변수가 될 것이고요. 인도 규제에 대한 부분들의 모니터링, 이게 이제 사실 현재 투자와 e스포츠 전략이 유지가 된다 하게 되면 단기 충격은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은데 지금 인도 쪽에서 뭐 규제를 한다라는 이야기가 좀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거는 아직까지는 좀 이야기만 나오는 부분들이다 보니까 조금 더 모니터링을 해볼 필요성은 있고요. 일단 이제 리스크 부분들을 체크하게 되면 이제 두 가지로 제가 좀 가지고 왔어요. 아까 그 말씀드렸다시피 인도 규제, 그리고 첫 번째는 배그 트래픽에 대한 부분들이 둔화가 계속될 경우, 이 두 가지가 일단은 리스크가 될 것 같고요. 일단 지금 증권가에서 목표가를 내놓은 컨센서스는요. 삼성증권이 30만 원, 유진투자증권이 36만 원, 평균가 대비로 놓고 보면 한 33만 원 정도가 돼요. 그럼 현재가 대비로 놓고 보면요. 29%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상한가 근처까지 올린 거죠. 밴드 자체를. 근데 이게 지금 유진이랑 삼성증권이랑 한 6만 원 정도 차이가 나죠, 목표가가. 이 6만 원 정도가 지금 차이가 나는 부분들은 뭐냐면은 일단은 제가 보기에는 앞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건 것 같아요. 이거 블랙버짓. 이 신작 가시성에 대한 의구심인 것 같아요. 의심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과연 흥행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들의 차이가 한 6만 원 정도가 나오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두 번째는 이거에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 로드맵 3월에. 이 로드맵이 결국에는 트래픽과 매출 설계를 동시에 증명을 시켜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게 결국에는 그 다음에 분기점이 되겠죠. 사실 이제 지금 당장 밸류만 놓고 보면 사실 이제 부담스럽기는 해요. 다만 재료가 또 없는 건 아닙니다. 재료가 또 없는 상황들도 아니다 보니까 그렇다고 증권가에서 지금 목표가를 내리는 것도 아니고 상향 리포트를 내놓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또 AI 쪽에 대한 기대감이 또 살아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 제가 보기에는 사실 이제 뭐 기대감은 분명히 살아 있다. 그래서 일단은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매도를 생각을 하기보다는 조금 더 긴 호흡으로 가치 투자 아니면 장기 투자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하는 게 맞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신규로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쪽 모멘텀을 조금 더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AI 쪽까지 같이 만약 게임도 결합이 된다 하게 되면은 얘네들도 결국에 후발로 갈 거거든요. 후발 섹터로. AI가 결합이 되면은 그러다 보면은 선침의 관점이 될 수가 있겠죠. 남들보다. 그러니까 그런 관점으로 볼 때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오늘은 크래프톤은 이 정도로 제가 좀 마무리를 하고요. 혹시라도 이제 추가적인 재료가 나오게 되면은 또 한 번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꼭 여러분들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쯤은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